안녕하세요.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. 제가 이 가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. 저하고 상담하는 의뢰인들은 늘 궁금한 게 그거죠. 변호사님, 제가 이길 수 있어요? 못 이길 것 같아요. 만약에 이긴다면 어떻게 이길 것 같아요?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. 사실 저하고 상담을 한 분과 배우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는 거 이해는 모르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 뿐이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가사 사건을 하다 보니 그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팁들을 5가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첫째는 뭐니 해도 사실관계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.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자기 생각만 해요. 내 위주만.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? 상대방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? 어떤 것에서 그러한 행동이 나왔을까요? 라고 묻게 되면 움찔하는 거죠. 내가 한 번 더 나를 되돌아보지 않았나? 이런 거요. 그래서 우선 이혼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팁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그 사실관계, 자신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분명하고 객관화시켜서 분석해보자 하는 겁니다. 변호사한테 오셨을 때는 이게 혼인이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뭐냐 하는 거,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, 만약에 그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장해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러기 위해서는 첫째, 자기 감정 호소만 하는 것 갖고는 좀 부족할 수 있죠. 그래서 사실관계를 분석해 놓고 그걸 갖고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논리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요. 우선은 그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것 자체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본인은 본인 얘기에 막 빠져서 상대방을 볼 겨를이 없거든요. 그런데 변호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떤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객관화시켜서 직면시켜서 당사자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력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. 두 번째는 그 사실관계가 일단 정리가 되면 그것에 대해 증거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물론 증거라고 해서 우리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남편하고 말싸움을 했다고 해서 일일이 다 녹음해 놓거나 이렇게 몸싸움이 있어서 다쳤다고 해서 진단서 같은 거를 끊어놓거나 그런 게 있으면야 변호사로서 일하기는 편하긴 하지만요,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하죠.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증거를 모은다는 거, 그것은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.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, 아까 말씀드린 녹음 내용, 이런 것만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내가 평상시에 기록해 놓은 거, 메모해 놓은 거, 문서 내용, 이런 것도 다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. 또, 나와 내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아는 사람, 우리가 보통 증인이라 그러죠. 그 증인을 찾아서 어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인 진술서 형식의 서면을 받아놓는 거, 이것도 중요합니다. 그런데요, 이 증거가 이렇게 막 쌓이잖아요. 어떤 분들은 이걸 막 한꺼번에 다 제출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. 근데 전략상 이 증거는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저의 경우는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하기보다는 증거를 중요도에 따라서 좀 나눠 놓습니다. 그게 소송 전략상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 나눠 놓고 처음 소장은 가능한 한 좀 심플하게 말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가벼운 증거들을 먼저 올립니다. 그렇게 되면 법원을 통해서 내가 제출한 소장을 상대방이 받게 되면 상대방은 이 정도라면 내가 반박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런 거 어디 말만 있지 그게 증거가 어디냐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. 네, 그렇게 막 반박 서면이 왔을 때 그때 정말 핵심적이고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를 들이밀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반박도 편할 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거짓말을 그대 일거에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원에도 좀 강력한 그런 게 보이겠죠.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많이 모집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분류해서 전략상 어떻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가, 이런 것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필요합니다. 세 번째는요,
이혼소송의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? 판사가 하는 거예요. 변호사는 우리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해요. 상대방 변호사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만 합니다. 결국은 판사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건가, 이 두 사람의 사실관계를.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. 물론 판사는 법에 따라 재판을 하죠. 어느 분이나. 그러나 판사가 사건을 파악하는 데 편리하게 주장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어떤 경우에는요, 서면을 제가 한꺼번에 150장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. 150장이면 책이 한 두세 권 나올 분량이죠.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글을 썼다고 해서 이거 뭐 많이 써갖고서는 이기고 지는 것 같으면 뭐 한도 끝이 없이 쓰죠.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아예 서면을 1회에 내는 거를 30쪽 정도로 제한을 하자,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. 중언부언된 얘기를 계속 이거 판사님이 못 읽었으면 어떻게 또 쓰고, 그 다음에 또 강조해서 또 쓰고,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실속이 없어 보입니다. 특히 요즘에는 이 서면을 손글씨로 쓰는 게 아니죠. 그냥 컴퓨터로 쳐대니까 이 양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데, 그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한 거에 중복해서 쓰다 보면 정말 핵심적인 거, 정말 임팩트 있게 탁 칠 수 있는 그런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, 글쎄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, 판사님도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읽으려고 그러는데 양이 너무 어마무시하고 읽어보니까 이 얘기가 또 있고 또 있고, 그러면 집중도를 떨어뜨려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서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기재하고 그 위에 자세한 설명을 구현하는 거, 이게 판사로 하여금 몰입도 있는 서면을 읽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적극적으로 협상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. 요즘 가사 사건에서 조정 전치주의라 그래서 가능한 한 조정을, 그러니까 재판 중에 어느 정도 쟁점이 되기 전에도 조정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, 쟁점이 다 만들어져서 서로 무엇을 주장하는지, 어떤 것을 입증했는지를 이제 마친 다음에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요. 그렇게 조정을 꼭 뭐 내가 불리하다, 조정을 하면 내가 꼭 양보를 해야 된다,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. 이혼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상호 협상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위해서는 일단 내 주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. 그리고 그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존중한다. 그래서 내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타협 대상에 놓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렇게 함으로써 이혼 사건이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요. 우리 법원에서는 이렇게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을 먼저 꼭 거치게 하고, 또 본 재판에 들어가서도 판결을 쓰기 전에 조정 절차를 한 번쯤 거쳐서 하게 하는데요. 이게 또 이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만약에 이제 판결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? 판결은 어느 한쪽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고, 또 항소에 불만이 있으면 대법원까지 가고, 그러면 그때마다 또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야 되죠. 소송 비용도 들어가야 되죠. 시간도 또 그만큼 많이 걸리고요. 그러다 결국은 어떤 시간과 비용과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되게 되면 이것은 거의 대법원 판결하고 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건 번복이 안 됩니다. 그러다 보니 항소도 못하는 거고, 당연히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전략이 되는 거죠. 네.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겁니다. 이혼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중요한 방법에서는 가능한 한 이혼소송을 하나라도 더 많이 해본,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 변호사가 상담하는 게 중요하겠죠. 이 전문 변호사는요, 뭐 이혼에 관련된 법률이야 뭐 당연히 잘 알고 있고, 그 외에도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축적된 최선의 전략을 의뢰인에게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. 아까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, 이혼 사건에서 이 다양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, 내 주장을 잘 정리해서 하는 것도 우선 중요하지만, 그거 이상으로 상대방의 그 서면에 대한 이 방어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그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면 뭐 의뢰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가진, 그리고 또 내 사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인가를 분별해서 선임해서 함께 전략을 잘 세워서 승소하는 그런 이혼소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
아직까지 구독, 좋아요 못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꼭 눌러주시고요.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